10년 앞을 내다보면 1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0년 동안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진병길 원장이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문화의 일을 시작한 것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켜볼 때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아릴 때가 있었고 조마조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 원장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어서 저는 진병길 원장님도 걸어오신 길이 참 아름답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그 시원찮은 걸 봐주고 그 멍청한 짓을 봐주시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약은 사람이 보면 진병길 원장님은 정말 멍청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좀 멍청한 편이고요. 저렇게 미치고 멍청하지 않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을 진병길 원장님께 참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병길 원장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런 문화사업을 하면 이런 문화사업이 우리 각각 마음의 농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게 진병길 원장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상들 덕택입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정작 조상의 고마움을 알기보다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물론 산중 사람이라서 잘 못 봐서 그렇지만 내 편 아니면 네 편,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내 편일 경우는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상대편일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도 잘한 일이 못 되면 저는 임진왜란이 눈앞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 좋은 걸 봐도 세계 제일이요, 노력을 하는 걸 봐도 세계 제일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을 말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이 DNA를 고쳐나가는 문화, 이런 문화로까지 저는 반드시 이어져야만 진병길 원장님이 이렇게 애써 해나가는 이 문화가 꽃을 피운다고 봅니다. 지금 저쪽에 보니까 문화유산 활용이 보존이다 하는데 진병길 원장님은 문화재를 활용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정신문화에게까지 이어져 나갈 때 정말로 문화재는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부처님 법에서 살면서 부처님께서 내려오는 그러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부처님 법에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육조 스님께 묻기를, 육조 스님이란 부처님 법을 직접 이어받은 대단한 스승인데 어떻게 하면 나와 남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저는 그전에는 앞생각을 끊어버리라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고 어쩌면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 모시고 해인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때도 무슨 돌을 물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
알쏭달쏭하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왜 저런 어려운 말씀을 쓸까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정답이었기 때문이다.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하는 말을 요즘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진 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아마 이 신라문화원이 시작돼 가지고 제일 많이 끌려다닌 게 진병길 원장한테 제일 많이 끌려다닌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진 원장 전생에 갯돈을 많이 띠먹었던가 보다고. 근데 저는 진 원장님의 갯돈을 떼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주의 진빚은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만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을 안 하는 이제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천년을 유지한 역사는 인류 역사 이래 로마와 경주 둘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감탄을 하면서도 경주에 와서 저 왕릉과 남산과 이 경주의 흐름을 보고 그런 감탄을 못하는 것은 그거는 경주의 소중함을 다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죠. 저는 경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진 원장님만큼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진 원장님과 30년 전에 이 문화원을 세워서 윤경열 선생님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을 같이 모시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가 우리 정신문화로 이어져서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자. 임진왜란 직전에 내 편, 네 편으로 싸우다가 임진왜란을 당해서 이 나라가 그러한 수모를 당했으면 지금은 제발 그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 교육을 남들은 하든 말든 나만큼은 교육을 받자. 그것이 저는 문화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봐요.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 앞생각을 끊어버리라 하는 말은 제가 오늘 여길 오면서 낙동강을 건너왔습니다. 낙동강을. 제가 올라갈 때 낙동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 그래요. 없습니다. 그 낙동강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요. 내가 오늘 아침 내려오면서 본 그 강물은 내일 평생 손을 담가 볼 수도 씻어 볼 수도 다시 한번 볼 수도 그 강물 소리를 들을 수도 없이 그 강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강물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보던 모든 산천경계나 내 얼굴이나 여러분 얼굴이나 시시각각 흘러간 강물이라 어제까지 있었던 건 없는 건데 우린 어제까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흘러가 버려서 없는 걸 가슴에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게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번뇌망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은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걸 부득이 없애려고 할 거 없지만 없는 것을 흘러가 버린 강물을 나는 있는 걸로 착각하고 그놈을 붙들고 있는 걸 그 놔버리는 의식개혁으로 진병길 원장님 문화운동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어져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진 몰라도 나는 그 양반을 잘 모르는데 내한테 누가 시를 하나 보내왔는데 이환찬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신데 이건 시에 나오는 말이니까 욕이 아닙니다. 듣고 날 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거울이라는 시를 보내왔는데 첫 마디가 아이 18 깜짝이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딱 나옵니다. 아이 18 깜짝이야. 매일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다른 놈이네. 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진 찍자면 사진을 무척 찍기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 웃으면서 사진 찍어 놓으면요 내가 몹시 기분이 안 좋아서 봐도 혼자 웃고 앉았어요. 저 자식이. 그럼 내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미 지나갔단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정살이 하면서 경주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미 지나가버린 그 감정을 나 혼자만 붙들고 그걸로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갈등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 지역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내려오고 우리 형제간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우리는 약 100배의 학문을 했고 100배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행복 지수는 훨씬 적고 우리 마음의 그 불평과 초조함과 그러한 것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좋아서 부처님 성지에 가서 Where are from? From Korea 하면 코리아가 어느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하면 그 말이 영 듣기가 싫었는데 요즘 외국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면 오 very good. 전 세계가 알아주는데도 한국 사람들만 우리가 행복한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고마움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세계 인류가 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 자신이 소소한 행복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러면 육조 스님 말씀이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그 말은 루미 아랍이 유명한 시인 루미 여인숙이라는 시에 보면 인간의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절망, 그 모두를 정성을 다하여 맞이라.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번뇌망상 감정이라는 손님을 손님으로만 맞아들이면 번뇌망상은 떠나게 됐습니다. 갈등은 떠나게 됐습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떠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는가? 육조 스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근심 걱정은 흘러가버린 강물인 줄 모르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등이지. 아, 흘러가버려서 없는 것을 내가 붙든데 내한테 원이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구나. 손님은 붙들고 있지만 안 하면 떠나도록 됐다. 내가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 보고 번뇌망상은 손님이야. 손님은 붙들지만 않으면 떠나도록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경주 땅에서 살면서 이런 찬란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문화까지 한번 그걸 이어나가려고 하면 내가 가정에서 나라에 지켜주길 바랄 거, 시에서 지켜주길 바랄 거, 도에서 되길 바라는 걸 내 가정에서 내가 해나가면 그건 나라까지 갈 거고 내가 만약 안 한다면 그건 공면불이다. 나부터 달라지자. 저도 달라지려고 노력은 무척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아들, 딸과 가족들끼리 살 때 가장 갈등이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내가 옳다 그러고 아들, 딸은 아들, 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조 스님 같은 앞생각을 끊어버리라 한 것은 황새다리는 길어야만 정상이고 참새다리는 짧아야만 정상이지 평등을 만든다고 뚝 황새다리를 잘라다가 참새다리다 붙이면은 둘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으려면 아들, 딸 옳다는 걸 먼저 인정해 주면 아, 아들, 딸들도 내 걸 인정하겠구나. 서로 길고 짧은 것이 평등이라는 걸 알고 참새다리 짧은 것과 황새다리 긴 거는 조금도 차이가 없고 완전히 꼭 같은 거라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때 크고 작고 너다 나다 하는 이것을 전체 다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육조 스님은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지금까지 나만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 옳다는 이건 내 고집이다. 내 고집이 있는 동안 이거는 허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가 가장 문화하는 분들 보고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는 허공덕택에 살고 있다. 나도 지금 허공 때문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허공이 있어서 앉아 있고 허공덕에 나무가 자라나고 허공덕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는 1초도 허공을 떠나서는 살아볼 수가 없는데 허공 고마워할 줄 아는 분들을 극히 드물게 봅니다. 극히.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허공이 똑같은 허공이지만 외국 허공하고 조금 다른 게 대한민국의 이 대지, 이 땅덩어리 생긴 걸 보면 지질학자들,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5대 판이 다 있어가지고 대한민국만큼 지기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산삼 30뿌리 하고 한국 산삼 한 뿌리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거 30뿌리 먹어봐야 한국 산삼 한 뿌리 먹은 것만 못해요. 중국 산삼 50뿌리 하고 한국 산삼 한 뿌리 하고 안 바꿉니다. 그건 뭐 때문이에요? 한국의 땅덩어리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영향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잘 키운 건 아니잖아요. 산에서 저절로 키운 거니까. 그러면 이 땅덩어리가 대단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하하지라는 중장 그 새끼가라고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새끼라고 할 만해요. 나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것보다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 확률이 더 많다. 그따위 소리 짓거리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겪고 그 험난한 길을 겪어 와가지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된 나라는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그 아주 좋은 점을 문화 쪽으로 다시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 마음에 나는 문화를,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 몸뚱이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여줘야지만은 내 정신은 문화라고 하는 조상들의 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진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진병길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이 좋은 지기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덩어리 기운이 외국에 있는 땅하고 똑같은 땅이 아니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땅인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는 아까 내 마음의 강물 들어보니까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은 끝없이 흐르네. 이게 문제. 이게 떠나갔으면 딱 떠나간 줄 알고 내 마음의 강물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강물은 끝없이 그걸 불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때 따놓은 땅 지금 어느 은행에 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러면 싸웠던 사람이거든. 성깔이 못 돼가지고 병국이하고 싸웠거든. 근데 그때 딴 일도 없고 이런 일도 없어요. 그냥 한 판 바둑을 한 번 두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는 게 눈 딱 감는 날 정말 바둑 한 판이지 지금처럼 아들 딸 꽉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건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님들이 전 세계에 내놔도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세계 3위 안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분들이 정말 훌륭한데 그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은 죽어서도 아들 딸을 그렇게 안 놔주면 귀신이 돼가지고 아들 집주위 떠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꼴하지요. 그게 그건 큰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내 마음 농사 문화야말로 내가 직접 실행해야 할 게구나. 그렇다면은 이 내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내가 어떤 문화로서 씨를 심어가는가.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부처님과 스승들은 씨앗만 심는 걸 좋아하고 중생들은 씨앗은 안 심고 열매만 찾으려고 한다. 씨앗 안 심은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좀 더 우리보다 행복하고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허공을 행복을 느끼도록 하려면 가정부터 먼저 야들아 나도 너를 인정을 하지만 너들도 네 것만 옳다고 하는 동안 그건 고집이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내 생명은 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죽거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은 내가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무 한 그루에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고, 물을 마시고 물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대지에서 나온 음식,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우주 생명을 내가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원천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빌려 쓰는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라 우리는 한 생명이에요. 하물며 가족인데도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주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몸뚱이도 늙지 못하고 아프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데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랴?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되고 안 되는 건 흘러가는 강물로 인연법으로 놔두자. 이게 앞생각을 끊어내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앞생각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부처님 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온 인류가 문화란 그 조상들이 얼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 몸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내 몸뚱이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요, 너무나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 조그마한 몸뚱이 이 핏줄 길이가 11만 8천인가 돼가지고 내 몸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몸뚱이 혈관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더 돈다고 생각을 하면, 와, 내 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이 우주가 들어있는 이 에너지를 한 번 썽을 낼 때는 그 온 에너지가 불을 이제 타고 있고, 한 번 행복감을 느꼈고 고맙소, 아까 노래도 보니 고맙소 할 때는 온 내 몸 안에 있는 우주가 미소를 띄우고, 그날 그때 지금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을 흘러간다 그런다면 내 마음의 강물은 영원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도 눈 감는 날은 땅 따먹기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남는 거는 조상의 얼과 내가 둘이 아니면 나와 남편, 나와 가족이 둘이 아닌 그 이치를 바로 봐서, 예를 들면은 이걸 물이라 그러죠. 물, 그죠? 물은 뭡니까? H분자 하나하고 O분자 두 개가, H분자라는 분 한 분을 가서 모셔오고 산소분자 두 분을 갖다가 딱 합치면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물이 있거든요. 제가 마셔요. 근데 영하라고 하는 조건이 이 주위에 오면 이 물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영상이라고 하는 인연이 오면 이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100도가 넘는 기온이 오면 이건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저놈이 나쁘다, 좋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인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물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물이 있는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따라서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얼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얼음이 분명히 있지만 실체가 없고, 물이 분명히 있지만 물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온 개공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해나가는 것이지, 저 나쁜 사람이라고 영원히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영원히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보지도 말고, 이거는 내면은 완벽하게 평등한데 습관이 차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름이지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다. 고로 어떠한 경우든지 나라에서든 국회에서든 뭐 도에서든 시에서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내 형제지 나하고 전혀 틀린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보는 이 생각 하나만 오늘 그런 일은 없다. 생각이 다른 내 형제들이구나. 없애버려야 할 적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 마음 하나만 분명하게 가지고 집에 가서 이러한 문제를 내가 점점 내가 삶으로 바꾸려면 진병길 원장님이 하는 저러한 문화재를 활용하는데 직접 참석을 해서 조상들이 저러한 길을 걸었을 때는 그게 바로 내 DNA, 내 안에서 내가 했던 일이구나. 경주 천년의 역사는 조상들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DNA가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경주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경주 천년이 도시 있다는 그 행복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불편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든 시든 직접 사는 사람들이 집 하나 짓는 이런 불편만큼은 없도록 해주는 이러한 융통성을 헤쳐나갈 때 문화는 우리 삶과 하나가 되고 조상과 나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부디 오늘은 법문이라기보다는 진병길 원장님이 30년 동안 미련스럽게 그동안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도 아까 아나운서도 그 얘기 하던데 그래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면은 내가 절에 들어온 지가 지금 64년째인데 돈은 내가 닦고 올라가긴 저놈이 올라갔는가. 얼굴에 웃음을 잃지라네. 얼굴에 웃음을 잃지라네. 응? 그래서 진병길 원장님이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사업, 만일 저 사람이 이거 하나 한 사람이 경주에 있다 하고 없다 차이는 굉장합니다. 중앙에 올라가 보세요. 경주하게 되면 신라문화원, 그래서 덩달아 내 이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이름 빼라고 그만큼 말을 해줘봐요.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어쨌거나 이 찬란한 경주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은 참 신라가 너무나 정신적인 양식이지만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뭔가라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문화가 내 삶이 돼서 정신문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